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제 내일이면 토요일이네요.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세요. 오늘 이야기할 책은 이상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필독서로 추천하였고 어린이 사전 서평단이 전천당보다 재미있는 책이라고 추천했다고 하네요. 요퀴즈 검사 1호이자 밀크티 창작동화 공모전 수상작가인 서아람 작가가 쓴 책으로 고민을 가진 아이들 앞에서만 나타나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어나는 마법과도 같은 이야기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상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서아람 글, 안병현 그림. 거울 아이스 찹쌀떡. 소미는 요즘 하루도 피곤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다녀야 할 학원이 너무 많았다. 매일 학교가 끝난 후 엄마는 소미를 데리러 왔다. 학원 시간을 맞추려면 곧바로 움직여야 했기 때문이다. 월요일, 수요일은 영어와 발레, 화요일, 목요일은 수학과 미술, 금요일은 뮤지컬과 코딩, 주말에도 쉴 수 없었다. 토요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 피아노 레슨을 받고 오후에는 아빠 차를 타고 수영을 하러 갔다. 산더미같이 쌓인 숙제를 하다 보면 일요일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학교, 학원, 숙제. 소미는 시간을 송두리째 빼앗긴 기분이었다.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으러 간다거나 친구 집에 놀러 간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그런 건 소미에게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차라리 내 몸이 여러 개였으면 좋겠어. 하나는 학원 다니고 하나는 숙제하고 나는 놀러 다니게. 오늘은 혼자 걸어서 영어학원까지 가야 했다. 엄마가 동생 소유리의 학원을 등록하러 간다고 했기 때문이다. 오늘도 너무 피곤했다. 세탁소가 있는 골목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야 했지만 소미는 어느새 왼쪽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맨날 지나다니면서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다. 소미의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이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아이스크림 가게였다. 학교 근처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었나? 힘들 때는 꼭 달달한 아이스크림이 당겼다. 소미는 끌려가듯 아이스크림 가게로 다가갔다. 이곳은 다른 가게들과는 조금 달랐다. 가게 안에서 빛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반짝여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마치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지나다녔다. 유리문 앞에는 학교에서 열을 재는 것과 비슷하게 생긴 카메라와 안내문이 붙여 있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 문이 열려요. 소미는 마지막으로 웃었던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입꼬리를 끌어올려 보았지만 눈은 끔찍도 하지 않았다. 띠리링! 경쾌한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다. 뭐야? 대충 웃었는데 열리잖아. 고장났나 봐. 가게 안 가득 들어찬 냉장고에는 아이스크림들이 가득 차 있었다. 구슬 아이스크림, 수박바, 월드콘 등등.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소미는 냉장고 한 칸을 가득 채운 돼지바 아이스크림을 보며 침을 꿀꺽 삼켰다. 쿠키 크럼블이 가득 뿌려진 초콜릿 코팅을 와작와작 씹어먹고 나면 우유 맛이 진하게 느껴지는 새하얀 속살이 나온다. 그 아이스크림을 한 입 베어 물면 딸기 같기도 하고 체리 같기도 한 빨간 시럽이 쭉 튀어나왔다. 한 입만이라도 좋으니 먹고 싶다. 소미는 냉장고 문을 열고 아이스크림을 향해 스르르 손을 뻗었다. 순간 노발대발 화내는 엄마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엄마가 군것질 하지 말라 했는데. 소미가 체념하고 손을 걷어들이려는 순간이었다. 냉장고 열어놓지 마세요. 죄송해요. 소미는 저도 모르게 대답했다가 눈을 커다랗게 떴다. 어디서 나는 소리지? 괜히 으스스한 기분이 되어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얀 벽에 달린 스피커가 보였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할 수 없는 이상한 목소리가 또다시 튀어나왔다. 아이스크림 다 녹잖아요. 물어줄 것도 아니면서. 소미는 허둥지둥 냉장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스피커를 향해 꾸벅 인사하고 서둘러 가게를 나가려고 했다. 뭐야? 그냥 가려고? 목소리는 조금 실망한 듯했다. 지금 당장은 먹고 싶은 게 없어서요.
먹고 싶은 게 없다 이거지? 목소리는 기분 나빠하기는커녕 오히려 흥미로워하는 듯했다. 좋아. 그렇다면 우리 가게 비장의 컬렉션을 공개하지. 카운터 옆에 자물쇠가 걸린 냉장고가 있어. 열어봐. 비밀번호는 1004야. 카운터 옆에는 아까는 소미 눈에 보이지 않았던 냉장고가 있었다. 이 냉장고는 지금껏 못 본 신기하게 생긴 냉장고였다. 사방이 다 유리여서 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냉장고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전에 본 적 없는 신기한 아이스크림들이 가득했다. 거울 아이스 찹쌀떡, 롱롱 아이스롤, 쾌부자 허니 밀크바, 자이언트 스마일 아이스 캔디. 소미는 팻말에 붙은 생소한 이름들을 읽었다. 그 중에서도 소미의 마음을 단번에 잡아끈 건 거울 아이스 찹쌀떡이었다. 찹쌀떡처럼 보이는 아이스떡은 보름달을 그대로 따온 것처럼 완벽한 모양이었다. 살짝 언듯한 분홍색 떡 위에는 반짝이는 작은 거울이 토핑처럼 장식되어 있었다. 어때? 결정했나? 거울 아이스 찹쌀떡이요. 오, 뭘 좀 아는 아가씨구만. 그 아이스 찹쌀떡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토의 장인 카네즈키 노부히로상이 10년간 연구에 빚어낸 찹쌀 반죽에 프랑스의 장인이 영혼을 불어넣어 만든 식용 거울을 얹어 지상에 하나뿐인 환상적인 조합을 만들어낸 것으로. 얼마예요? 소미가 말을 끊어버린 게 기분 나쁜 듯 목소리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말했다. 100만 원. 네? 아이스크림 하나예요? 말했잖아. 세상에 하나뿐인 거라고. 소미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있는 돈이라곤 2,000원이 고작. 힘없이 냉장고 문을 닫으려는데 목소리가 말했다. 꼭 돈으로 지불할 필요는 없어. 네? 그러면요? 개인기를 보여줘.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CCTV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 엄청 심심하거든. 그럴 수도 있겠다고 소미는 생각했다. 온종일 학교와 학원을 번갈아 돌아다니는 것도 엄청나게 지루한 일이니까. 그런데 저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는데. 괜찮으니까 아무거나 해봐. 내 마음에 들면 아이스크림은 공짜로 줄게. 소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렇다면 뭐라도 해봐야지. 그럼 제 귀 좀 봐주시겠어요? 소미는 귀를 앞뒤로 쓱쓱 움직였다. 얼굴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야 알았다. 소미가 귀를 쫑긋거리는 걸 본 아이들은 귀를 어떻게 맘대로 움직이냐며 우르르 몰려와 구경하고 신기해했다. 우와, 엄청나다. 목소리는 열띤 반응을 보였다. 그거 어떻게 해? 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와, 진짜 신기하다. 소미도 괜히 기분이 좋아졌다. 너 합격. 아이스크림 공짜로 가져가도 좋아. 소미는 뗄 듯이 기뻤다. 소미는 혹시 목소리가 마음을 바꾸기라도 할까봐 얼른 아이스 찹쌀떡을 꺼냈다. 스피커를 향해 공손히 고개 숙여 인사한 후 아이스크림 가게를 나왔다. 소미는 투명한 비닐 포장을 벗겼다. 그리고 달덩이처럼 하얀 아이스 찹쌀떡을 크게 한 입 베어 물었다. 쫀득한 떡은 겉을 살짝 감쌀 정도로만 얇게 입혀져 있었고 그 안은 바닐라 아이스크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스크림은 혓바닥 위에 올려놓자 말자 순식간에 사르르 녹아 사라졌다. 믿기지 않을 만큼 가볍고 부드럽고 달콤하고 담백하면서도 끝맛은 짭짤했다. 거울은 사탕이었구나. 유리를 사탕으로 만든다면 딱 이런 맛일 것 같았다. 따뜻한 입안에서 계속 굴리는데도 딱 기분 좋을 만큼 서늘했다. 오렌지 같기도 하고 포도 같기도 한 상큼한 맛이 났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크기가 줄어들지 않았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크기는 여전히 똑같았다. 학원 문 앞에 이르자 마음이 조급해져 사탕을 씹어보려고 했지만 부서지지 않았다. 결국 소미는 사탕을 다 먹는 것을 포기했다. 엄마가 늘 가방 앞주머니에 넣어주는 손수건을 꺼내 그 속에 사탕을 뱉고 잘 접었다. 그 아이스크림 가게 다음에 또 가봐야지. 쉬고 싶다. 진짜 하기 싫다. 영어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자 어김없이 숙제가 소미를 기다리고 있었다. 소미는 하기 싫은 마음에 책상 앞에서 한참을 딴짓을 하다 화장실에 다녀왔다. 그런데 방문을 여는 순간 믿기지 않는 풍경이 눈에 보였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가 책상에 앉아 소미의 숙제를 하고 있었다. 거울로 비친 것처럼 머리 모양도, 얼굴 생김새도, 키도, 체격도 자신과 완전히 같았다. 너... 소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러더니 소미를 향해 한쪽 눈을 찡긋했다. 마치 우리만의 비밀이라는 것처럼. 소미는 책상으로 가 공책에 글씨를 들여다보았다. 소미의 글씨와 비슷하면서도 더 깨끗하고 가지런했다. 소미는 순간 완벽한 자기 편이 생긴 기분이 들었다. 소미는 아이를 두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두 번째 소미의 줄임말이었다. 두미야, 그거 끝나고 영어 숙제도 해줄래? 두미가 밀린 숙제를 해치우는 동안 소미는 태블릿으로 실컷 유튜브를 봤다. 그리고 숙제를 다 마친 두미에게 소미는 말했다. 내일 2시에 학교 앞으로 와. 나 대신 수학 미술학원 갔다 와야 해. 밤이 되자 두미는 소미의 옷장으로 들어갔다. 소미는 행복을 만끽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소미는 수업을 받는 게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수업 끝나고 뭐하고 놀지 고민하느라 행복했다. 두미는 약속을 지켰다. 교문 앞에서 기다리던 엄마의 차는 소미 대신 두미를 태우고 사라졌다. 뭐하지? 떡볶이 사 먹으러 갈까? 오락실 갈까? 아니면 문구점 구경? 소미는 다 하기로 했다. 시간은 많았다. 돈도 충분했다. 어젯밤 두미가 해놓은 숙제를 본 엄마가 용돈을 두둑히 주었으니까. 소미는 오락실에서 늘 해보고 싶었던 카레이신 게임을 5판 연달아서 했다. 분식집에 들러 치즈를 산처럼 얹은 떡볶이에 튀김, 순대까지 먹어치웠다. 문구점에서는 다이어리와 스티커를 샀다. 문구점에서 계산하면서 시계를 보니 저녁 6시, 곧 미술학원이 끝날 시각이었다. 소미는 다이어리와 스티커가 담긴 쇼핑백을 달랑거리며 미술학원으로 달려갔다. 미술학원 앞에는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두미를 기다리고 있는 엄마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 얼굴을 보자 소미는 킥킥 웃음이 났다. 이제 학원 건물 뒷문으로 들어가 학원 수업을 듣고 온 것처럼 엄마에게 가면 된다. 그런데 그때였다. 엄마! 문을 열고 나온 두미가 엄마에게 달려갔다. 소미가 어쩔 줄 모르는 사이 두미는 엄마의 팔짱을 꼈다. 우리 딸 오늘 수학시험 1등 했다면서? 선생님이 전화하셨어. 엄마는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활짝 웃었다. 배고프지? 가자. 돈가스 사줄게. 두미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돈가스 집으로 걸어갔다. 소미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앞으로 나설 수는 없었다. 엄마가 너무 놀라서 기절해버리면 어쩌지? 경찰을 부른다면... 엄마는 둘 중 누가 진짜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 소미는 두려웠다. 다들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래 들어가서 바꿔치기 해야 해. 소미는 두미와 사이좋게 걸어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니 가슴이 쿡쿡 찔리는 느낌이었다.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었는데 학원과 숙제에 시달려도 좋으니 자신이 한 명이었던 때로 돌아가고 싶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소미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혹시 누가 듣고 나오면 어쩌지? 다행히 식구들은 모두 곤히 잠들었는지 무사히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드르렁 드르렁 안방에서는 아빠의 코골이 소리가 들려왔다. 소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두미는 소미의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할머니가 소미를 위해 손수 짜준 뜨개 이불을 덮고 소미가 제일 좋아하는 분홍색 베개를 베고 소미는 두미의 머리맡에 서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다. 잠시 후 두미가 눈을 떴다. 왜 날 두고 갔어? 나도 엄마랑 가고 싶었으니까. 아빠 동생이랑 저녁도 먹고 싶었고. 네 엄마가 아니라 우리 엄마야. 내 아빠고 내 동생이야. 아니, 난 너야. 두미는 이불을 걷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책상이 스탠드를 켰다. 어슴푸레한 불빛이 어둠을 밝히는 가운데 두미는 소미를 전신 거울 앞에 세웠다. 봐, 우리는 똑같잖아. 쌍둥이처럼. 두미 말이 맞았다. 진짜 쌍둥이가 있더라도 이보다 똑같진 않을 것이다. 심지어 두미는 장난치듯 귀를 쫑긋거려 보이기까지 했다. 걱정하지 마. 공부도 운동도 미술도 음악도 내가 뭐든지 잘해낼게.
너보다 더. 넌 나가서 마음껏 놀아. 네가 하고 싶었던 대로. 두미는 소미의 삶을 빼앗아가려 하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두미를 막을 수 있을까? 소미는 입술을 깨물며 거울을 바라보았다. 잠깐. 거울? 어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사 먹은 거울 아이스 찹쌀떡이 생각났다. 그래. 그 찹쌀떡을 먹은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 그래. 그 줄어들지 않았던 거울 사탕. 그것에 두미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 소미는 잽싸게 가방을 찾아 앞주머니를 열었다. 그러자 손수건으로 말아놓은 거울 사탕이 나타났다. 소미 입속에 들어갔다 나온 적도 없는 것처럼 반들반들 깨끗한 상태였다. 소미의 손에 들려있는 거울을 보자마자 두미는 기겁했다. 소미는 두미 쪽으로 거울을 내밀었다. 그러자 거울에서 새하얀 빛이 쏟아져 나오면서 두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 빛은 두미를 점점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하지마! 하지마! 그거 치워! 어서! 역시 넌 이 거울에서 나온 거였구나. 돌아가기 싫어. 어둠 속은 싫어. 무서워. 외로워. 두미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더니 사라져버렸다. 진공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거울은 두미를 흡수해버렸다. 소미는 멍하니 거울을 내려다보았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다시 두미가 나오게 되는 거 아닐까? 소미는 열린 창문 밖으로 거울을 휙 던져버렸다. 높은 데서 떨어졌으니 산산조각 나겠지라고 생각하니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소미는 침대에 누웠다. 익숙한 냄새가 났다. 포근한 기분이 밀려오면서 스르르 눈이 감겼다. 하지만 꿀같은 단잠을 자느라 소미는 미처 알지 못했다. 아파트 하단에 떨어져 있던 거울을 누군가가 주워갔다는 것을. 어쩌면 그 누군가는 소미처럼 바쁜, 그래서 몸을 여러 개 갖고 싶어하는 아이일지도 몰랐다. 그날 이후 소미는 성실하게 학원을 다녔다. 숙제도 열심히 했다. 가끔은 다른 사람에게 떠밀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잠깐뿐이었다. 인생에서 오직 즐거운 것만 누리고 살 수 없다는 걸 소미는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그로부터 오랫동안, 심지어 어른이 된 후에도 소미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흠칫하고는 했다. 나 어제 너랑 똑같은 사람 봤어. 내 쌍둥이인 줄 알았어. 다행히 두미는 소미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소미는 가끔 생각해보곤 했다. 두미는 지금도 다른 누군가의 얼굴을 한 채 이 세상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책으로 만나보아요.